이건 완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본도 30년 실패 끝에 성공한 걸 한국이 7년 만에 만든다고요? 절대 못 만듭니다. 두고 보십시오. 글로벌 반도체 장비 전문가의 이 한마디에 2019년 산업계 전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시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핵심 소재 재고가 딱 3개월치만 남았습니다. 그 이후엔 공장 전체가 멈춰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미국조차 15년 걸린 EUV, 블랭크 마스크,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단정했습니다. 한국 기술력, 결국 무릎 꿇을 겁니다. 일본 업계 관계자는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7년 만에 양산 성공을 이뤄내고야 말았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조롱을 뒤집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삼성 자랑스럽다라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서윤입니다. 산업안보 전문 기자예요. 2025년 겨울 경기도 용인 새벽 4시 공장 앞 도로는 트럭 불빛으로 환했습니다. 저는 편의점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꺼내고 있었어요. 오늘 취재 주제는 간단했죠. 라인 투입 디데이 -1. 내일 아침이면 7년간 준비해온 반도체 소재가 드디어 양산 라인에 투입됩니다. 그런데 제 머릿속은 자꾸 6년 전으로 되감겼어요. 2019년 7월,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던 그날, 저는 그때 속보를 썼던 기자였습니다. 재고 3개월, 그 숫자 하나로 온 나라가 얼어붙었죠. 핸드폰 폴더엔 당시 자료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불산,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삭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공포를 잊으면 또 당할 것 같았거든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어요. 편집국 데스크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서윤 씨, 국뽕은 안 돼요. 증거로 보여줘야 합니다. 맞는 말이었죠. 감정이 아니라 팩트로, 현장으로 써야 했어요. 공장 담장 너머 클린룸 조명이 새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말 내일 아침 라인은 무사히 돌아갈까?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짧게 진동했어요. 익명 번호, 문자 한 줄. 내일 아침 투입이 깨질 수도 있어요. 담배가 손가락 사이에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7년, 2300일. 그 모든 시간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새벽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공장 조명은 여전히 환했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죠. 저는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공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취재가 아니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무언가 잘못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헛소문인지. 경비실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갈 명분이 필요했어요. 그때 공장 건물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누군가 밤새 일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다시 한번 그 문자를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투입이 깨질 수도 있어요.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2장. Devastated. 안 된다는 말이 시작 신호였다. 다음 날 아침 서울 광화문. 신문사 회의실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데스크 앞에 서서 취재 기획을 브리핑하고 있었어요. 노트북 화면엔 지난 6년간의 타임라인이 빼곡히 정리돼 있었죠.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 규제를 발표했을 때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너희는 못 만든다고요. 데스크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더군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다는 얘기 쓰려고요?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쓰려고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대기업 공급망 담당자, 중소기업 연구소장, 정부 경제안보 라인, 인터뷰 예정자 명단이 쭉 펼쳐졌죠. 이건 천재 한 명이 해낸 일이 아닙니다.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자, 정책이 맞물린 집단전이었어요. 데스크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영웅서사 말고 왜 가능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정확히 제가 원하던 말이었어요. 네, 그게 제 테마입니다. 저는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굵게 적힌 한 문장. 안 된다는 말이 우리에게는 출발총이었다. 데스크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짧게. 좋아요. 근데 서윤 씨,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어젯밤 문자 받았다며요? 투입이 깨질 수도 있다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익명 제보자부터 찾으세요. 내부자 증언 없으면 기사 못 나갑니다. 데스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서윤 씨, 이건 단순 기술 기사가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성공을 원치 않을 겁니다. 회의실을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복도 창문 너머로 광화문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그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투입이 깨질 수도 있어요. 투입은 내일 아침.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시간 후.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삼성 공급망 담당자, 중소기업 연구소장, 산업부 경제안보국장. 하나씩. 여보세요. 한서윤 기자입니다. 급하게 여쭤볼 게 있는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독점이 깨지는 순간 권력도 이동한다. 그 순간을 누군가는 막으려 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기록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강남역 근처 카페였습니다. 오진우 씨, 삼성에서 10년 넘게 구매를 담당했던 분이에요. 지금은 퇴사해서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서 기자님, 오랜만이네요. 악수를 건네는 그의 손이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뛰던 사람의 손이었어요. 2019년 그때 정말 전쟁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어요. 재고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소재 하나가 끊기면 전체 라인이 멈춰요. 공급, 통관, 품질 인증. 연쇄적으로 무너졌죠.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진우 씨가 잠시 멈칫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라인이 멈출 뻔했던 날이요. 2019년 9월쯤이었나. 재고가 바닥났을 때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때 진짜로 생각했어요. 우리 끝났구나. 하지만 라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버텼고 대체 소재를 찾았고 국산화가 시작됐죠. 근데 서 기자님, 진우 씨가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왜 갑자기 이 취재를 하시는 거예요? 내일 투입인 건 맞죠?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네.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제보가 들어왔어요. 투입이 깨질 수도 있다고. 진우 씨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한테요? 모릅니다. 익명이었어요. 그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역시요? 2019년에도 그랬거든요. 막판에 항상 뭔가 터졌어요. 진우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메일함이었어요. 장비 수입 지연, 부품 통관 보류, 인증 절차 꼬임. 다 정상적인 절차처럼 보였지만 타이밍이 너무 교묘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럼 지금도 모르죠. 하지만 조심하셔야 해요. 진우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독점이 깨지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카페를 나와 다음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용인 공장. 이혜린 연구소장을 만나기로 한 곳이었죠. 택시 안에서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린 소장이었습니다. 서 기자님, 지금 오시는 중이시죠? 네, 3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서둘러 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교정 데이터가 이상해요. 지금 다시 돌리고 있는데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교정 데이터요? 네. 라인 투입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건데 수치가 계속 흔들려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기사님께 말했어요. 죄송한데요. 최대한 빨리 가주실 수 있으세요?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보 문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내일 아침 투입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건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고였어요. 공장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혜린 소장이 달려왔습니다. 서 기자님, 방진복도 제대로 안 입은 채였어요.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요. 혜린 소장이 저를 별도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노트북 화면엔 붉은색 그래프가 요동치고 있었어요. 교정 데이터가 계속 흔들려요. 오차 범위라고 하기엔 얼마나요?
0.001%.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게 문제가 돼요? 혜린 소장이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양산에선 0.001%가 불합격입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럼 내일 투입은 못해요. 이 상태론.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언제부터 이상했어요? 오늘 새벽부터요. 외부 협력업체가 교정 소프트웨어 패치를 보냈거든요. 패치요? 네. 정상 절차예요. 정기 업데이트니까. 혜린 소장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이상해요. 뭐가요? 왜 하필 지금이냐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진우 씨가 했던 말. 막판에 항상 뭔가 터졌어요. 다 정상 절차처럼 보였지만 타이밍이 교묘했죠. 똑같았습니다. 협력업체가 어딘데요? 국내 대행사예요. 장비 유지보수 맡은 곳이고. 원청은요? 혜린 소장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일본 쪽이에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어젯밤 문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내일 아침 투입이 깨질 수도 있어요. 이건 헛소문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알고 있었어요. 혜린 소장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이 패치 로그 확보할 수 있어요? 왜요? 증거가 필요해요. 혜린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근데 서 기자님, 그녀의 눈이 붉어졌어요. 이번에 투입 못하면 7년이 다 풍문이 돼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의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시끄러웠어요. 기사를 쓸 때가 아니었습니다. 막아야 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산업부 경제안보 담당 국장. 벨소리가 3번 울리고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한서윤 기자입니다. 지금 당장 만나야 할 것 같은데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투입까지 남은 시간 16시간. 밤 10시. 광화문 근처 조용한 술집. 산업부 장우석 국장이 맥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서 기자, 이거 확실해요? 로그 확인했습니다. 패치가 들어온 시각이 정확히 오늘 새벽 3시예요. 그게 왜 문제죠? 저는 노트북을 열어 보여줬어요. 투입 전날 새벽에 교정 시스템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협력사가 일본 쪽이라고요? 대행사는 국내지만 원청 계약은 일본이에요. 국장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증거가 약해요. 알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투입 못하면 시장이 바로 반응합니다. 국산화 실패 프레임 돌 거예요. 국장이 잔을 내려놨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막아야죠. 어떻게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로그 확보하고 공급사 변경 기록 추적하고 서버 접근 이력 확인해야 합니다. 국장이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건 기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럼요?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데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잖아요. 국장이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서 기자, 지금은 못 움직여요. 정무 라인 개입하면 더 커집니다. 그럼 그냥 당하라고요? 증거 먼저 확보하세요. 합법적으로. 국장이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민도겸. 산업보안 컨설턴트예요. 이 사람한테 연락해보세요. 밤 11시. 저는 도겸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민도겸 씨죠? 장우석 국장님 소개로. 아, 서윤 기자님. 들었어요. 도와주실 수 있어요? 뭐요? 로그 확보요. 합법선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가능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서 기자님, 도겸 씨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거 잘못되면 기자 생명 끝나는 거 알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알아요. 그래도 하시겠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인 쪽 하늘이 어둡게 보였어요. 네, 하겠습니다. 좋아요. 지금부터 2시간 안에 확보해야 해요. 그 이후엔 로그 삭제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밖으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타며 생각했습니다. 기자는 사실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어요. 투입까지 남은 시간 10시간. 새벽 1시. 용인 공장 보안실. 캐린 소장과 도겸 씨, 그리고 저. 셋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로그 접근 권한이 제한적이에요. 캐린 소장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책임자 승인 필요합니다. 그럼 승인 받으세요. 도겸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실명 결제로요. 본인 책임 걸고. 캐린 소장의 손이 멈췄어요. 그럼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혜린 소장을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다른 방법. 아니요. 혜린 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게요. 키보드 소리가 다시 울렸어요. 승인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로그 파일이 쭉 펼쳐졌습니다. 도겸 씨가 빠르게 스크롤을 내렸어요. 있네요. 뭐가요? 교정 패치. 오늘 새벽 3시 12분에 외부 계정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IP는요? 해외 우회예요. 직접 추적은 어렵고. 도겸 씨가 다른 창을 열었어요. 근데 이거 보세요. 화면엔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같은 계정이 지난 3개월간 11번 접속했어요. 11번이요? 네. 전부 주말 새벽이고 패턴이 똑같아요. 혜린 소장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건 의도적이에요. 제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경제안보 사건이었습니다. 파일 저장해 주세요. 도겸 씨가 USB를 꺼냈어요. 타임스탬프 처리하고 백업은 제가 따로 할게요. 클릭 소리. 저장 완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서 기자님. 혜린 소장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거 잘못되면. 알아요. 제가 말을 끊었어요. 근데 안 하면 7년이 다 날아가잖아요. 혜린 소장이 눈을 감았습니다. 도겸 씨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산업부에 감사 요청 문서 올립니다. 지금 바로. 새벽에요? 상관없어요. 긴급 사안이니까. 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저도 핸드폰을 열었어요. 장우석 국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로그 확보 완료. 패턴 발견. 답장은 3분 만에 왔습니다. 장관 보고로 올립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안실 창문 너머로 공장 조명이 보였어요. 라인은 여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투입까지 남은 시간 6시간. 문턱은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갈 수 있었어요. 새벽 5시. 서울 정부청사.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선 긴급 보고가 진행 중이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장우석 국장이 나왔어요. 서 기자, 들어오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실엔 6명이 앉아 있었어요. 산업부 장관, 기재부 라인, 그리고 삼성 쪽 담당자. 한서윤 기자님이시죠? 산업부 장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로그 자료 확인했습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교정 패치가 투입 전날 새벽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계정이 지난 3개월간 11번 접속했고요. 화면을 돌려 보여줬어요. 전부 주말 새벽, 패턴이 동일합니다. 기재부 쪽 사람이 물었어요. 우연일 수도 있지 않나요? 가능성은 낮습니다. 도겸 씨가 자료를 넘겼어요. 접속 시각과 유지 보수 일정을 대조해보면 필요 없는 타이밍에 들어온 거예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삼성 담당자가 입을 열었어요. 만약 투입이 멈추면 시장 반응이 즉각 나옵니다. 어떻게요? 국산화 실패 프레임이 돌 겁니다. 주가도 흔들리고. 장관이 팔짱을 꼈어요. 외교 문제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장우석 국장이 말을 이었어요. 지금 안 막으면 다음에도 똑같이 당합니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다들 다른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법과 외교, 기업은 푼과 납기, 연구소는 데이터. 하지만 목표는 하나였어요. 오늘 오전 라인은 돌아야 합니다. 장관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정 시스템 즉시 격리하세요. 대체 절차 가동합니다.
시간이 부족한데요. 혜린 소장이 말했어요. 6시간 안에 재검증 끝내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혜린 소장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장관이 저를 봤어요. 서 기자님, 이건 기사 한 줄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협조 부탁드려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혜린 소장이 제 옆으로 왔어요. 서 기자님. 네. 처음엔 기자가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어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겠어요. 혼자가 아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소장님도요. 혼자 아니에요.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투입까지 남은 시간, 4시간. 새벽 6시, 용인 공장 클린룸. 저는 방진복을 입고 관찰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땀이 차올랐지만 닦을 수도 없었죠. 유리 너머로 혜린 소장의 팀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6명의 연구원이 샘플을 하나씩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필름 두께, 이상 없음, 반사율, 정상 범위, 결함 분포, 재확인 필요. 목소리들이 인터폰을 타고 들려왔어요. 도겸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하루치 공정을 6시간에 압축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사람이 버티면 가능하죠. 유리창에 이슬이 맺혔어요. 제 숨이 닿아서였습니다. 혜린 소장이 현미경 앞에 앉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떨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어요. 7시, 8시, 9시. 샘플 하나가 불합격 수치로 튀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연구원이 소리쳤어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결함 카운트가 기준치 넘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혜린 소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시 해봐요. 네, 다시요. 처음부터.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샘플을 새로 올리고 다시 측정했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합격이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겸 씨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서 기자, 이거 봐요. 화면엔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협력사 계정, 지난 3개월 패턴 분석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전부 주요 일정 직전이에요. 품질 검증일, 클라이언트 방문일, 그리고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오늘, 라인 투입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흔든 거예요. 저는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혜린 소장과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쉬지 않았어요. 7년, 2300일. 이 사람들이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10시. 마지막 샘플 검증이 끝났어요. 혜린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올 뻔했지만 아무도 치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혜린 소장이 클린룸을 나왔어요. 방진복을 벗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가갔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투입은 1시간 후예요. 네, 알아요. 혜린 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 기자님, 이거 꼭 기록해 주세요. 네, 이 사람들 손을요. 이 손이 7년을 버텼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투입까지 남은 시간, 1시간. 오전 11시. 라인 투입 발표 30분 전. 저는 공장 컨트롤룸에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우석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 기자, 추가 정보 있어요. 뭔데요? 패치 협력사 계약 구조 확인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국내 대행사 맞는데 실제 관리 계약은 일본계 컨설팅 법인이에요. 손에 땀이 났어요. 확실해요? 서류상으론 명확해요. 단정은 못하지만 구조가 보이네요. 맞아요. 공급망 취약점을 노린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1시 30분. 스피커에서 카운트가 울렸어요. 투입 시작합니다. 모니터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린 소장이 숨을 참았어요.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안정적인 녹색 선. 정상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린 소장이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요. 2019년이 이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사 초안을 열었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쪽 언론에서 속보가 떴거든요. 한국 국산화, 검증 필요, 신뢰성 논란. 손이 떨렸어요. 투입은 성공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깃은 신뢰였어요. 투입 성공 이틀 후, 신문사 편집국. 제 책상 모니터엔 해외 기사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국산 마스크, 장기 내구성 데이터 부족, 양산 안정성 의문, 검증 기간 불충분. 전부 익명 출처였어요. 데스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서윤 씨, 이거 봤죠? 네. 반박 기사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투입을 막지 못했으니 이번엔 평판을 깎아내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린 소장이었습니다. 서 기자님, 회사에서 난리예요. 뭐가요? 기사 키우지 말자는 얘기가 나와요. 괜히 논란 커진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팀은 다시 테스트 돌리고 있어요. 만회 반복, 열 조건, 광노화. 힘드시겠어요. 힘든 게 문제입니까? 혜린 소장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아직도 의심받아야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광화문 거리가 보였습니다. 도겸 씨에게 연락했어요. 패치 사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원인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당해요. 증거가 약해요. 아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대로 덮으면 신뢰는 회복 못해요. 도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녁, 혼자 남은 편집국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정했습니다. 국산화를 지켜낸 방어전.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애국이 아니라 데이터로.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서윤 기자님이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심하세요. 기사 쓰시면.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다시 앉았어요.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록이었어요. 사흘째 밤. 기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데스크가 원고를 돌려보냈어요. 폐우 부분 빼세요. 왜요? 확증이 없잖아요. 구조적 연결은 보이지만 법적으론 단정 못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만 쓰라는 거예요. 데스크가 원고를 덮었어요. 서윤 씨, 이건 추측이에요. 기사가 아니라.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산업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표현 수위 조정 부탁드려요. 외교 파장 우려됩니다. 기업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부 자료는 기밀이라 공개 어렵습니다.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고 있었어요. 저만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밤 10시. 편집국에 혼자 남았어요. 원고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감을 살리면 증거가 부족하고 안전하게 쓰면 의미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혜린 소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우린 만들었는데 왜 아직도 싸워야 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투입은 성공했지만 저는 패배한 기분이었어요. 진짜 전쟁은 독점을 깨는 게 아니라 사실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서 기자님, 저 백승호예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백승호요? 2019년에 통관 담당했던 사람이요. 심장이 뛰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물론이죠.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자료요? 그 대행사. 2019년 때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종로 쪽이에요. 30분 안에 갈게요.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습니다. 불 꺼진 편집국 뒤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시 켜졌어요. 새벽 1시, 종로 작은 분식집. 백승호 씨가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장비 서비스 부품 수입 기록, 대행사 변경 내역, 그리고 특정 컨설팅사의 자문 계약서. 전부 겹쳤어요. 이건 승호 씨가 말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연치곤 너무 정교하죠.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우회 수입 경로, 통관 지연 패턴, 인증 절차 꼬임. 전부 정상 절차처럼 보였지만 타이밍이 교묘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승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당시엔 말 못했어요. 증거도 약했고. 지금은요? 또 당하는 거 보기 싫어서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 기자, 이거 쓰면 누군가 다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쓰실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개인을 특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취약한 구조와 방어책을 쓸 겁니다. 승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아요. 기자가 겁내면 시스템은 안 바뀌니까.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19년 그 공포. 목줄 잡힌 것 같던 그 순간. 저는 그때 무력했어요. 사실을 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교훈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탄 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꿨어요. 국산화 성공, 국산화를 지켜낸 방어전. 승리가 아니라 과정,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새벽 3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적을 때리는 것보다 틈을 메우는 게 더 강하다고. 키보드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보도 당일 아침, 편집국 회의실. 데스크가 최종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좋아요. 데스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정 국가나 회사 지목 없이 구조적 취약점만 짚었네요. 네, 그게 핵심이니까요. 오전 10시에 올립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10시. 기사가 포털에 떴습니다. 국산화를 지켜낸 방어전. 막판 교정 리스크와 공급망 취약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국뽕 아니고 구조 설명이네. 이래서 방어가 중요한 거구나. 오후 2시. 산업부 브리핑장.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핵심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자석에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국산화의 본질은 기술입니까? 자율성입니까? 장관이 잠시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기술이 자율성을 만들고 자율성이 다시 기술을 키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 소장이었어요. 서 기자님, 기사 봤어요. 어때요?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써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믿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해냈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당연하죠. 소장님이 해낸 거예요. 전화를 끊고 편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일본발 신뢰성 논란 리포트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불안의 언어보다 검증의 언어가 더 설득력 있었으니까요. 저녁. 도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해외 고객사 문에 들어왔대요. 공급 계약 가능하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기사가 아니었어요. 흐름을 바꾼 거였습니다. 밤 10시. 편집국을 나서는데 데스크가 불렀어요. 서윤 씨. 네, 잘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기사 조회수 100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록이 남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어요. 2019년의 공포가 2026년의 교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주 후, 용인 공장 회의실. 해외 고객사와 공급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허가를 받아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반대편엔 유럽 반도체 업체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샘플 테스트 결과 확인했습니다. 품질 문제 없어요. 혜린 소장이 자료를 넘겼어요. 만회 반복 테스트, 열 조건, 광 노화 전부 통과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 조건은요? 삼성 쪽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기존 대비 15% 낮춥니다. 상대방이 눈을 크게 떴어요. 15%요? 네. 장기 계약 조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혜린 소장을 만났습니다. 협상 잘 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근데 믿기지가 않아요. 뭐가요? 2019년엔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이젠 그녀가 웃었어요. 우리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축이 이동한 거죠. 네. 독점이 깨지니까요. 오후 기재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세제 지원 확대. 기술 자립이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안보 투자가 된 거예요. 저는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클린룸 앞에서 연구원들을 인터뷰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한 연구원이 손을 보여줬습니다. 이 손이 7년을 버텼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가 라인을 바라봤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끊기지 않을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촬영. 모니터 화면을 클로즈업 했어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곡선. 반복 데이터가 쌓이는 서버.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독점이 깨진 순간 가격만 내려간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두려움이 내려갔습니다. 영상을 송출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데스크가 다가왔어요. 서윤 씨, 다음 기획 뭐 할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미 제목을 적어뒀었어요. 1라운드가 끝났다 다음은 표준전쟁. 또 시작이네요. 데스크가 웃었어요. 네. 끝은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2026년 2월 청와대 국가전략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공급망 방어 체계 상시화 추진. 대통령이 발언했어요. 기술 주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편에 서서 받아 적었습니다. 2019년의 공포가 2026년의 시스템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다시 용인 공장을 찾았습니다. 혜린 소장이 연구소 벽을 가리켰어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시작 신호였다. 두 장에서 제가 말했던 거죠? 네. 잊지 않으려고 붙여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촬영할게요. 라인이 돌아가는 모습, 모니터에 쌓이는 데이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편집실.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며 내레이션을 입혔습니다. 2019년의 공포가 2026년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됐어요. 다시는 목줄 잡히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7년, 2300일. 그 시간이 드디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린 소장이었습니다. 설어 기자님, 영상 봤어요. 어땠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기획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집국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전쟁은 소재가 아니라 표준과 인증이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새로운 빛이 보였어요. 새벽 6시, 용인 공장 클린룸. 저는 방진복을 입고 관찰구역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땀이 차올랐지만 닦을 수도 없었죠. 유리 너머로 혜린 소장의 팀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6명의 연구원이 샘플을 하나씩 검증하고 있었습니다. 필름 두께, 이상 없음. 반사율, 정상 범위, 결함 분포, 재확인 필요. 목소리들이 인터폰을 타고 들려왔어요. 도겸 씨가 제 옆에 섰습니다. 저 사람들, 지금 하루치 공정을 6시간에 압축하는 거예요. 가능해요? 사람이 버티면 가능하죠. 유리창에 이슬이 맺혔어요. 제 숨이 닿아서였습니다. 혜린 소장이 현미경 앞에 앉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괜찮으세요? 누군가 물었어요. 괜찮아요. 계속해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떨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어요. 7시, 8시, 9시. 샘플 하나가 불합격 수치로 튀었습니다. 잠깐만요. 한 연구원이 소리쳤어요. 모두가 멈췄습니다. 결함 카운트가 기준치 넘었어요.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혜린 소장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시 해봐요. 네, 다시요. 처음부터.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샘플을 새로 올리고 다시 측정했습니다. 3분이 지났어요. 합격이요. 안도의 한숨이 퍼졌습니다. 저는 벽에 기댔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겸 씨가 핸드폰을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서 기자, 이거 봐요. 화면엔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협력사 계정, 지난 3개월 패턴 분석했어요. 뭐가 나왔어요? 전부 주요 일정 직전이에요. 품질 검증일, 클라이언트 방문일, 그리고 그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오늘 라인 투입일.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맞아요. 의도적으로 흔든 거예요. 저는 유리창 너머를 봤어요. 혜린 소장과 연구원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쉬지 않았어요. 7년, 2300일. 이 사람들이 버텨온 시간이었습니다. 10시. 마지막 샘플 검증이 끝났어요. 혜린 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합격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올 뻔했지만 아무도 치지 않았어요. 너무 지쳐서였습니다. 혜린 소장이 클릴룸을 나왔어요. 방진복을 벗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소장님, 제가 다가갔어요. 고생하셨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눈가가 붉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투입은 1시간 후예요. 네, 알아요. 혜린 소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서 기자님, 이거 꼭 기록해 주세요. 네, 이 사람들 손을요. 이 손이 7년을 버텼다고. 목이 메었습니다. 투입까지 남은 시간, 1시간. 오전 11시. 라인 투입 발표 30분 전. 저는 공장 컨트롤룸에 서 있었습니다. 모니터엔 실시간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어요. 장우석 국장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서 기자, 추가 정보 있어요. 뭔데요? 패치 협력사 계약 구조 확인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국내 대행사 맞는데 실제 관리 계약은 일본계 컨설팅 법인이에요. 손에 땀이 났어요. 확실해요? 서류상으론 명확해요. 단정은 못하지만 구조가 보이네요. 맞아요. 공급망 취약점을 노린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11시 30분. 스피커에서 카운트가 울렸어요. 투입 시작합니다. 모니터 수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혜린 소장이 숨을 참았어요. 곡선이 그려졌습니다. 안정적인 녹색 선. 정상입니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혜린 소장이 눈을 감았어요. 끝났어요. 2019년이 이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기사 초안을 열었어요. 하지만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 쪽 언론에서 속보가 떴거든요. 한국 국산화, 검증 필요, 신뢰성 논란. 손이 떨렸어요. 투입은 성공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타깃은 신뢰였어요. 투입 성공 이틀 후, 신문사 편집국. 제 책상 모니터엔 해외 기사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국산 마스크, 장기 내구성 데이터 부족, 양산 안정성 의문, 검증 기간 불충분. 전부 익명 출처였어요. 데스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서윤 씨, 이거 봤죠? 네. 반박 기사 써야 할 것 같은데요.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투입을 막지 못했으니 이번엔 평판을 깎아내는 거예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린 소장이었습니다. 서 기자님, 회사에서 난리예요. 뭐가요? 기사 키우지 말자는 얘기가 나와요. 괜히 논란 커진다고.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팀은 다시 테스트 돌리고 있어요. 만회 반복, 열 조건, 광노화. 힘드시겠어요. 힘든 게 문제입니까? 혜린 소장이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만들었는데
왜 아직도 의심받아야 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광화문 거리가 보였습니다. 도겸 씨에게 연락했어요. 패치 사건, 여기서 끝내면 안 돼요. 무슨 뜻이에요? 원인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당해요. 증거가 약해요. 아시잖아요. 알아요. 근데 제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대로 덮으면 신뢰는 회복 못해요. 도겸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녁, 혼자 남은 편집국에서 기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정했습니다. 국산화를 지켜낸 방어전. 감정이 아니라 검증으로, 애국이 아니라 데이터로.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한서윤 기자님이시죠?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조심하세요. 기사 쓰시면. 전화가 끊겼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앞에 다시 앉았어요. 조회수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기록이었어요. 사흘째 밤. 기사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데스크가 원고를 돌려보냈어요. 폐우 부분 빼세요. 왜요? 확증이 없잖아요. 구조적 연결은 보이지만 법적으론 단정 못해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그냥 덮으라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만 쓰라는 거예요. 데스크가 원고를 덮었어요. 서윤 씨, 이건 추측이에요. 기사가 아니라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텅 비어 있었어요. 산업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표현 수위 조정 부탁드려요. 외교 파장 우려됩니다. 기업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일부 자료는 기밀이라 공개 어렵습니다. 모두가 한 발씩 물러서고 있었어요. 저만 앞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밤 10시. 편집국에 혼자 남았어요. 원고를 열었다 닫기를 반복했습니다. 사실감을 살리면 증거가 부족하고 안전하게 쓰면 의미가 없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혜린 소장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우린 만들었는데 왜 아직도 싸워야 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투입은 성공했지만 저는 패배한 기분이었어요. 진짜 전쟁은 독점을 깨는 게 아니라 사실을 세상에 남기는 것이었으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려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서 기자님, 저 백승호예요. 목소리가 낯익었습니다. 백승호요? 2019년에 통관 담당했던 사람이요. 심장이 뛰었어요. 기억나세요? 네, 물론이죠.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자료가 남아 있거든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자료요? 그 대행사. 2019년 때도 똑같이 움직였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종로 쪽이에요. 30분 안에 갈게요. 가방을 챙겨 뛰쳐나갔습니다. 불 꺼진 편집국 뒤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다시 켜졌어요. 새벽 1시, 종로 작은 분식집. 백승호 씨가 낡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예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장비 서비스 부품 수입 기록, 대행사 변경 내역, 그리고 특정 컨설팅사의 자문 계약서. 전부 겹쳤어요. 이건 승호 씨가 말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연치곤 너무 정교하죠. 저는 서류를 한 장씩 넘겼어요. 우회 수입 경로, 통관 지연 패턴, 인증 절차 꼬임. 전부 정상 절차처럼 보였지만 타이밍이 교묘했습니다. 이걸 왜 지금 주시는 거예요? 승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당시엔 말 못했어요. 증거도 약했고. 지금은요? 또 당하는 거 보기 싫어서요. 그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서 기자, 이거 쓰면 누군가 다칠 거예요. 알아요. 그래도 쓰실 거예요? 저는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개인을 특정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취약한 구조와 방어책을 쓸 겁니다. 승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게 맞아요. 기자가 겁내면 시스템은 안 바뀌니까. 분식집을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2019년 그 공포. 목줄 잡힌 것 같던 그 순간. 저는 그때 무력했어요. 사실을 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교훈으로 바꿀 수 있었어요. 택시를 탄 채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기사 제목을 바꿨어요. 국산화 성공,
국산화를 지켜낸 방어전. 승리가 아니라 과정. 영웅이 아니라 시스템. 손끝이 떨렸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어요. 새벽 3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적을 때리는 것보다 틈을 메우는 게 더 강하다고 키보드 소리만 방 안에 울렸습니다. 보도 당일 아침. 편집국 회의실. 데스크가 최종 원고를 읽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좋아요. 데스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정 국가나 회사 지목 없이 구조적 취약점만 짚었네요. 네, 그게 핵심이니까요. 오전 10시에 올립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10시. 기사가 포털에 떴습니다. 국산화를 지켜낸 방어전. 막판 교정 리스크와 공급망 취약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국뽕 아니고 구조 설명이네. 이래서 방어가 중요한 거구나. 오후 2시. 산업부 브리핑장.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핵심 공정의 안정성을 확보했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기자석에서 제가 손을 들었어요. 장관님, 국산화의 본질은 기술입니까? 자율성입니까? 장관이 잠시 멈추더니 답했습니다. 둘 다입니다. 기술이 자율성을 만들고 자율성이 다시 기술을 키웁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린 소장이었어요. 서 기자님, 기사 봤어요. 어때요? 고마워요. 우리 이야기를 제대로 써주셔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믿어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해냈다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당연하죠. 소장님이 해낸 거예요. 전화를 끊고 편집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5시. 일본발 신뢰성 논란 리포트가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불안의 언어보다 검증의 언어가 더 설득력 있었으니까요. 저녁. 도겸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해외 고객사 문에 들어왔대요. 공급 계약 가능하냐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 기사가 아니었어요. 흐름을 바꾼 거였습니다. 밤 10시. 편집국을 나서는데 데스크가 불렀어요. 서윤 씨. 네, 잘했어요. 짧은 말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핸드폰에 알림이 떴어요. 기사 조회수 100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기록이 남았다는 게 중요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흘러갔어요. 2019년의 공포가 2026년의 교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3주 후, 용인 공장 회의실. 해외 고객사와 공급 계약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저는 취재 허가를 받아 뒤쪽에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반대편엔 유럽 반도체 업체 담당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샘플 테스트 결과 확인했습니다. 품질 문제 없어요. 혜린 소장이 자료를 넘겼어요. 만회 반복 테스트, 열 조건, 광 노화 전부 통과했습니다. 고객사 담당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격 조건은요? 삼성 쪽 담당자가 답했습니다. 기존 대비 15% 낮춥니다. 상대방이 눈을 크게 떴어요. 15%요? 네, 장기 계약 조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복도에서 혜린 소장을 만났습니다. 협상 잘 되는 것 같던데요. 네, 근데 믿기지가 않아요. 뭐가요? 2019년엔 우리가 끌려다녔잖아요. 이젠 그녀가 웃었어요. 우리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목이 메었습니다. 축이 이동한 거죠. 네, 독점이 깨지니까요. 오후, 기재부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 세제 지원 확대, 기술 자립이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안보 투자가 된 거예요. 저는 다시 공장으로 갔습니다. 클린룸 앞에서 연구원들을 인터뷰했어요. 어떤 기분이세요? 한 연구원이 손을 보여줬습니다. 이 손이 7년을 버텼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죠. 근데 그가 라인을 바라봤어요. 이제 안 무서워요. 끊기지 않을 거니까. 저는 그 말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마지막 촬영. 모니터 화면을 클로즈업 했어요.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곡선. 반복 데이터가 쌓이는 서버. 화려하지 않았지만 단단했습니다. 편집실로 돌아와 마지막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독점이 깨진 순간 가격만 내려간 게 아닙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두려움이 내려갔습니다. 영상을 송출하고 의자에 기댔습니다. 데스크가 다가왔어요. 서윤 씨, 다음 기획 뭐 할 거예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이미 제목을 적어뒀었어요. 1라운드가 끝났다 다음은 표준 전쟁. 또 시작이네요. 데스크가 웃었어요. 네. 끝은 없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어요. 2026년 2월 청와대 국가전략회의 보도자료가 배포됐습니다. 공급망 방어 체계 상시화 추진. 대통령이 발언했어요. 기술 주권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저는 브리핑룸 뒤편에 서서 받아 적었습니다. 2019년의 공포가 2026년의 시스템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오후, 다시 용인 공장을 찾았습니다. 혜린 소장이 연구소 벽을 가리켰어요. 작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안 된다는 말이 시작 신호였다. 두 장에서 제가 말했던 거죠? 네, 잊지 않으려고 붙여뒀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마지막 촬영할게요. 라인이 돌아가는 모습, 모니터에 쌓이는 데이터,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 화려하지 않았지만 이게 전부였어요. 편집실. 마지막 장면을 편집하며 내레이션을 입혔습니다. 2019년의 공포가 2026년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누가 이겼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면이 천천히 페이드아웃 됐어요. 다시는 목줄 잡히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어요. 7년, 2300일. 그 시간이 드디어 기록으로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혜린 소장이었습니다. 설어 기자님, 영상 봤어요. 어땠어요? 고마워요. 진짜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알겠죠. 우리가 어떻게 버텼는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다음 기획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다 다음은 표준 전쟁. 끝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준비된 사회만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으니까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집국 불을 끄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어요. 다음 전쟁은 소재가 아니라 표준과 인증이다.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새로운 빛이 보였어요.